다시 가져왔던 영상이 다시 길이에 맞게끔 하고 이벤트 팬클럽에서 16대 9로 만들겠습니다. 와이드에 대한 걸로.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꽉 찬 화면이고 여기에다가 이 보통 제가 찬송가 자막 가사를 많이 이제 넣는데 이제 자막 작업을 하면서 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비디오 트랙을 한 다음에 자막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자막을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제목 같은 경우는 그냥 레가시 텍스트가 안 움직일 거면은 레가시 텍스트가 그냥 제일 깔끔하게 나와요. 단점은 단색이라는 거. 네, 네, 색이 단색이라는 거.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다가 제목 타이틀을 근데 제가 지금 요거 이벤트 팬클럽을 만들 때 어떤 게 발생을 했었냐면 어, 요 버튼이 뭐냐면 커서와 제가 지금 이 이벤트 팬클럽의 포지션에 이것들을 키프레임을 일치시키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으면 이 커서가 여기 와 있죠. 예, 포지션의 커서가 여기를 찍으면 여기 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영상의 길이에 어디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커서가 자동으로 연동되게끔 지금 제가 묶어놨던 버튼을 눌러놨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서 작업을 했더니 요 시점에서는 렛터박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시점 전에는 렛터박스가 안 돼 있는 거죠. 요 프리뷰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서 레터박싱이 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영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요 버튼 하나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포지션의 키프레임 이 점들을 옮기는 방법은 자, 여기 있는 요 점을 지워주고 얘를 그냥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 드래그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되고요. 뭐 아니면 아까 원래 있었던 버튼을 그냥 컨트롤 Z, 컨트롤 V 뭐 그러니까 딜리트 하는 거죠. 딜리트. 네, 딜리트 하고 얘를 원래 다시 값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디폴트 값에서 16대 9. 이게 이제 나중에 키프레임 작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내가 지금 총 영상의 길이가 약 한 3분 정도 되는 길이인데 어디서부터 여기 지금 써 있거든요. 시간이 이 위에 손바닥 돼 있는데 보면 영상 2분 30초 여기가 3분 정도 되는 길이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초수마다 어디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에서 그럼 점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건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이런 키프레임 작업을 할 때 움직이는 점들에 여기에다가 점을 생성시키고 값을 이벤트 팬클럽에서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그러면 이 가는 동안에 쭉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가는 지점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플레이되는 게 연동이 된다고 다 말씀을 드렸죠. 지웠습니다. 그냥 딜리트 버튼으로 날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움직이지 않는 영상을 쓸 거니까 저는 이 영상 사진 위에다가 자막을 넣는 게 목적이니까 자, 자막 첫 번째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를 할 겁니다. 인터넷에서 자막 작업을 한 그런 자막을 가사가 있는 것들을 카피해 올게. 제가 쓰는 타이핑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으니까. 자, 이 속성에서 자막을 컨트롤 V 했습니다. 네. 컨트롤 A를 하면 폰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다양한 폰트들은 본인의 여러 가지의 그 폰트의 성향 이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성향이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폰트들도 있고 어떤 폰트는 자기가 눈에 보기에는 촌스럽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두꺼운 폰트보다는 얇은 폰트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 폰트가 두꺼우면 너무 뭐라고 해야지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뭐 네. 그래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여기다가 제가 마이크가 손을 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새 찬성가. 그래서 얘는 좀 글씨를 작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자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주 부분에 자막을 얹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마스크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전주 동안에 자막이 있는데 그냥 밋밋하네요. 좀 그러니까 좀 크기를 키워볼까요? 가면서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벤트 팬클럽에서 아까 우리가 확대를 했죠. 이 점에서부터 자 끝점에 이만큼까지 올래?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점에 제가 값을 지정을 했어요. F 값을. 그러면 얘는 네, 이렇게 자막이 스무드하게 약간 움직이면서 가는 게 그냥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뭐랄까 보기가 좋겠죠. 글씨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조금 작네요. 그래서 얘는 한 28, 그다음에 얘는 한 14 이 정도 하고 칸을 좀 벌려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러면 이 자막의 느낌. 그다음에 뒤에가 배경이 하얀 좀 밝은 색이니까 얘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약간 진한 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색깔이 좀 잘 보이나요? 그러니까 자막을 하는 법은 지난번에도 좀 더 설명을 드렸는데 자막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해보시면 더 많이 알게 돼요. 지금은 약간 해보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시기를 띄어쓰기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뭐 이것도 자막도 뭐 좀 더 예쁘게 하려면 이거 기본 자막이니까 여기에 자 제가 이제 좀 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 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자 백그라운드에 컬러를 하나 넣죠.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으면은 백그라운드의 알파 값에 대한 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컬러는 약간 연한 색을 하나 어, 연한 핑크 같은 느낌의 색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었어요. 자막에 백그라운드를 넣는 거예요. 이건 자막이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이 백그라운드 알파 값이 100%가 되면 100%가 되면 이렇게 돼 있고 100%가 아니고 이 알파 값을 점점 내리면 약간 이런 반투명한 백그라운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어, 이런 상태에서 얘를 요만큼만 돋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원래 있던 화면을 하고 얘를 마치 글씨에다가만한 백그라운드를 어, 넣고 싶다는 거죠. 글씨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많이 나오죠. 요만큼만 뭐 이렇게 띠를 둘를 수도 있고요. 자,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만 지금 쓸데없는 트랙을 지울게요. 하나. 네, 쓰려는 요 글씨의 뒤에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싶을 때 지금 제가 이 자막의 속성에서 글씨를 쓰고 플레이스먼트를 조금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이 백그라운드를 색깔을 지정을 해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투명도를 조절을 했습니다. 알파 값을 조절을 해서 뭐 오퍼시티 값이라고도 하고 알파 값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개념은 좀 복잡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일 것이냐 말 것이냐, 색을 진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아니면 뒤에가 살짝 투명하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컬러를 살짝 어떤 방법으로 바꿀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바꾸고 이거는 컬러감은 정말 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컬러감이 뛰어난 스타일이 아닌데 컬러감은 바꾸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요 글씨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의 반쪽만 만약에 밑에다가 띠를 띄고 싶다. 네, 이제 그걸 하는 거를 마스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벤트 팬클럽에서 요 이벤트 팬클럽에 보시면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션을 우리가 한번 바꿨어요.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포지션, 줌을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가 커지는 포지션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 뒤에 밑에 마스크라는 게 나와요. 이 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마스크는 뭐냐면 필요한 부분을 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씌워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그 부분만 마스크를, 지금 이 백그라운드가 전체가 되어 있는 화면인데 이 백그라운드를 덧입혀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덧입히는 데에서 빼는 거, 그게 마스크의 개념이에요. 자, 얘가 마스크를 내가 넣고 싶은 건 요만큼이에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에 밑에 줄만 반만 요 색깔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금 요 네모 박스만큼만 색깔이 있고 나머지는 색깔이 없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마스크를 딱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스크가 딱 들어간 순간, 얘는 백그라운드라 그 개념이 아니네요. 백그라운드라서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뒤에 줄을 넣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레이어의 순서에 상관이 있는 거라서 지금 이 레이어의 순서는 이 글씨가 제일 글씨와 백그라운드가 한 장에 묶여 있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건 다시 나중에 좀 더 만약에 뒤에다가 줄을 넣고 싶은 거는 또 다른 설명을 드릴게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글씨 자체에서 글씨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의 속성은 이런 식으로 내가 네모 칸에서 이 전체 화면에서 이 네모 칸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마스크를 따버리는 거죠. 포토샵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모만 되느냐? 아니에요. 이 모양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모양도 실제로 돌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영상 할 때 뭐 사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 위치를 바꾸거나 어떤 모양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마스크도 가능하고요. 마스크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딜리트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란 마스크를 씌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뒤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거죠. 백그라운드는 원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자막에 지금 이미 백그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걸 아까 제가 속성에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 원래 자막에 들어가 있는 백그라운드를 내가 얼만큼을 보여줄 것이냐를 정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보여줄래? 백그라운드하고 포함해서. 그럼 이 지금 요 동그라미 가운데 좀 밝게 빛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투명하게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불투명하게 되고 나머지는 투명이야 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마스크의 개념이에요. 이 마스크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런 백그라운드 문제도 있지만, 영상을 이제 합성을 하다 보면 이 마스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2개가 레이어 3개, 뭐 8개 이렇게 놓고 이 마스킹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영상의 합성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거는 되게 심플하게 백그라운드에 있는 화면 하나, 그 다음에 그 위에 자막에 있고, 자막을 색을 입힌 자막이 있는 영상을 쓰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영상에 색이 아니라 자막이 아니라 다른 거를 하나 또 가지고 와 볼게요.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뒤에 이 꽃이 다른 걸로 덮였으면 좋겠어. 다른 어떤 걸로 덮였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트랙을 얘를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랙의 합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지금 제가 시켜드리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지점에서 이 영상은 마스크를 어떻게 딸 거냐면 이만큼을 따는 거죠.
이 꽃만 되게 러프하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잘 디테일하게 작업하려면 이렇게 따면 안 되죠. 이건 따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영상을 나는 여기 뒤에다가 제일 뒤에다가 이 꽃 대신 이 빨간 꽃 대신에 이 영상을 넣고 싶어. 네, 가능하죠. 위치를 바꾸면 되고요. 위치를 조절을 해주면 되고 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 꽃의 크기를 바꾸는 거는 포지션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다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얘가 확대가 되고 마스크를 씌운 상태가 마스크하고 같이 지금 움직이는 거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꽃을 나는 요 자리에다 갖다 놓고 싶어. 요 자리에 갖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F를 움직여서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림의 순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레이어가 맨 밑에 백그라운드 사진, 그 위에 자막, 그 위에 영상이 얹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트랙을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네, 자막이 이 지금 꽃만 따진 데에 자막은 제일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자막이 제일 위에 항상 거의 모든 영상에 있어서 자막이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라는 건 제일 레이어의 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어떤 영상의 합성 작업을 하는 것들이 보통 밑으로 깔리고 그 위에 맨 마지막에 이제 자막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막을 잠깐 치워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 밑에 있는 꽃들을 이 위에 꽃으로 덮었어요. 예. 근데 그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마스크에서 이 마스크 작업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포지션에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꽃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사이즈를 좀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꽃이 완전히 다른 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동그란 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꽃 모양으로 딸 수 있냐? 네, 딸 수 있어요. 이 마스크를 씌울 때 아까 마스크를 씌우는 단계에서 저는 그냥 동그란 마스크를 대충 씌웠지만 디테일하게 이 펜툴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점을 찍어가면서 딸 수도 있어요. 지금 모양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하거나 하는데 뭐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지만 작업의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저는 작업의 툴을 다 일일이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니까 작업의 원리 이 펜 툴을 이용을 하면은 지금 이런 동그란 마스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펜 툴을 이용을 하면 한 점 한 점을 이렇게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이런 작업은 항상 예, 노가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간 걸리는 디테일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고 하나씩 하나씩 네, 제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는 소리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딸 수 있어요. 따면 얘하고 연결하면 자 이만큼이 지금 사실은 마스크가 된 거예요. 요만큼이 저는 이거 다 따기 시간이 걸리니까 안 땄죠. 예, 요만큼의 마스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냐? 마스크 오른쪽을 이 마스크에 대한 거가 오른쪽을 누르시면 이 마스크의 속성 혹은 여기 이 패스 이 마스크의 모드가 포지티브냐 뭐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는 얘가 마스크란 얘기고요. 네거티브는 반대로 이쪽이 마스크란 얘기예요. 요 부분을 제외한 네. 그다음에 디세이블 마스크를 안 보이게 할 것이냐. 네, 뭐 이런 속성들을 여기서 정할 수가 있고요. 이 속성의 값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은 조금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마스크를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중에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마스크는 그냥 이런 거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냥 디테일한 작업을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는 마스크 점은 다시 지워주고요. 이 마스크도 지워버리고 없어져. 네, 없어졌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동그란 마스크를 그냥 할게요. 네, 그냥 단순한 마스크로 꽃을 대략 따서 대략 이 마스크를 이렇게 씌우는 이런 방법으로 네, 이렇게 꽃을 대략 하고 그 위에다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라는 자막을 얹은 거예요. 자, 순서를 이해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자, 이렇게 되는데요. 마스크가 툭 하고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스무드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영상 합성을 한다는 의미는 영상의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면서 내가 보기 좋게 만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막이 더 먼저 나오는 것보다 마스크가 먼저 나오는 게 좋겠죠. 순서를 따지면 굳이. 네, 말도 안 되는 그림이긴 하지만 네, 이런 느낌으로 영상이 합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이 마스크 돼 있는 얘가 이 꽃을 포지션을 아까 우리가 바꿨지만 이 포지션을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이 이렇게 되면 네, 꽃이 여기 와 있는 거고 이 포지션을 위치를 다른 곳으로 가면 네, 여기 와 있는 거고 얘를 좀 또 늘려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끝으로 그러니까 이 F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F의 모양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여기를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지금 화면 있고 저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다가 제 얼굴을 파가지고 넣는다. 이거 PIP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위치를 이 값을 이동을 해가지고 나는 포지션이 여기 항상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끝에 마치 네. 제가 지금 이게 움직이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막 그림이 움직이는 것, 이 꽃나무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포지션 이동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다 값이 매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처음 거를 없애면 키프레임을 없애면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같은 포지션에 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없어지죠. 어느 포지션이니까. 그러니까 영상 합성이라는 거는 이거를 영상을 분해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작업하면 되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떻게 마스크를 씌워야 되지? 라는 거를 분석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영상을 거꾸로 작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나 혹은 뭐 작업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이건 작업을 어떻게 했을까? 레이어가 어떤 순서로 올라갔을까? 뭐가 제일 위에 있네? 뭐가 제일 아래에 있네? 그럼 이 작업은 뭘로 했을까? 이 영상은 어떻게 움직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다 보면 그 분석을 흉내내다 보면 작업의 순서가 생겨요. 마치 악기를 할 때 카피를 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외우고 그 스케일을 연습하고 막 이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스케일 위에서 자꾸 놀다 보면은 특히 재즈 같은 경우에 막 다양한 변주가 가능해지려면 그 스케일 자체의 기본 이해는 해야 되잖아요. 손이 익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상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딱 보면 그걸 분해해서 분석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 이런 작업들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레이어구나. 그럼 제일 밑에는 뭐고 제일 위에는 뭐고 이 영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움직였고 이 자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이게 거꾸로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와 함께 지금 이 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스킹
뭔가를 덮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지게 만든다. 이거가 이제 마스크고요. 이 마스크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영상 합성에서는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무지하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기본적인 거고 많이 쓰이는 그런 겁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면 두 개로 화면을 나눈다. 체크보드 네 이런 거. 스플릿 스크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원리가 뭐냐 하면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마스크의 원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칼라 하나, 칼라 2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의 화면이 있는데 화면을 합성할 때 이 여기에 블랙 부분을 이 트랙에 보면 이제 컴포지팅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컴포지팅 모드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컴포지팅 모드를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좀 이해를 해 보죠. 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까? 얘는 지워 버리고요. 얘를 컴포지팅 모드로 했을 때 이만큼의 블랙을 예 블랙을 없애려면 블랙이 파지려면 네 보이시나요? 제가 이 컴포지팅 모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가 뒤에 보이는지 자 밑에 있는 화면은 이겁니다 원래. 예 원래 이거고요. 자 컴포지팅 모드에 제가 어떻게 했더니 자 애드를 하면 이 블랙 부분이 파였어요. 즉 블랙이 반쪽이 마스크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컴포지팅 모드에서 서브트랙트를 했더니 이 블랙 부분이 반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지는 그 개념을 영상 합성의 개념 지금 멀티플라이 마스크 이렇게 하면 자 블랙 부분이 마스킹이 된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이 블랙과 흰색을 저는 그냥 여기다 갖다 놓고서는 얘를 어떻게 컴포짓 합칠 것이냐 얘를 어떻게 합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 소스 알파 예 알파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 컷 네 그다음에 컴포지팅 모드의 스크린 다 달라요. 오버레이. 네. 오버레이는 얹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것들은 블랙과 흰색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파라, 뭐를 파내라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버레이는 위에 얹어라. 예. 그다음에 하드라이트 하나씩 해 보세요. 심심하실 때 닷지. 용어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다른 데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사실 사진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고 네, 모든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소스 알파에 있어서 이 컴포지팅 모드에 있어서 제일 좋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영상을 합성을 하고 자막을 파내 가지고 그 안에 다른 자막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와요. 이 컴포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몇 가지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놓는 거는 소스 알파를 놔요. 소스 알파 값이 있으면 그 키가 파인다라는 개념인데 알파 값이 없는 애들은 안 파이고 그래서 자막을 이렇게 놨을 때 자막이 키가 파이는 이유는 얘가 알파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얘를 자막을 만약에 컴포지팅 모드에서 다른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막이 달라지는 거예요. 컴포지팅 모드를 subtract 네, 색깔이 달라지고 애드 했을 때 달라지고 근데 이거를 뭐 일일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좀 조금 복잡해요. 이건 영상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아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예, 테크니션들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 아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대략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소스 알파. 그러면 알파 값을 가지고 있는 알파만큼의 키를 파냈다. 그 다음에 컴포지팅 할 때 나중에 이제 몇 가지 중에서 컴포지팅 모드에서 알아야 되는 건 멀티플라이. 이 마스크 쓰는 마스크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여기에 add, subtract 요 정도까지. 그다음에 오버레이 얻는 개념. 요런 색깔의 변화라든지 컬러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조금 해보시고, 이건 감으로 그냥 익히시고, 아, 이럴 때 이런 걸 쓰는구나. 그 다음에 다른 유튜브의 다른 강좌들, 이거 팁들만 나와 있는 강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팁을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다 보면, 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저는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 내용이라서, 요런 개념만 조금 지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마스크, 그러니까 뭔가를 더 씌워서 뭔가 내가 거기서 그 안에서 더 씌운 것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뺀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이 마스크를 이해하신다는 거. 이 지금 제가 마스크는 요만큼 씌워서 요만큼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투명이야. 나머지는 다 안 보일 거야. 요만큼만 나는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마치 그 종이 위에 동그란 종이를 하나 얹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동그란 빵꾸난 종이, 이렇게 동그란 찢어진 종이, 펑크낸 종이,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까지 입혀져 있는 경우에 그거를 마스크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들은 얘를 연동시키지 않으면 다 같이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만약에 연동이 되면 이 자리에 다 같이 커서가 연동이 된다는 거. 그거는 작업하다가 어떤 게 편한지에 따라서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알게 되고요.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마스크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어, 잠깐만요. 마스크 2탄을 한번 해볼까요? 네, 시간을 보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자막을 만들고 마스킹을 하게 되는 게 가장 흔하게 제일 많이 자막의 백그라운드, 예배에서 많이 쓰이는 거를 하나 해본다면 비슷한 거죠. 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자막 작업할 때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트롤 C예요. 자막을 컨트롤 C에서 그러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페이스트를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딱 하면 어디 갔습니까? 제가 키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하느라고. 컨트롤 V 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create new copy of source media. 그러니까 얘와 같지만 새로운 걸로 인식을 하게 할 거냐라는 거에 하고요. 그러면 얘는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속성을 가진, 그래서 얘를 그때 카피를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1절 가사를 여기다가 실겠습니다. 컨트롤 카피 해서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부터 얘를 속성을 이제 또 바꿔주는 거죠. 일단 첫째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가사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아닌가? 밑으로 내려갈 필요 없네요. 이건 센터에다가 하는 게 맞네요. 글씨는 크기를 좀 그래도 잘 보여야 되니까 글씨가 너무 많아요. 뒤에 줄은 날리겠습니다. 두 줄씩 할게요. 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투명도를 더 낮추고요. 색깔을 바꿀 때마다 투명도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마스크의 모양을 바꿀게요.
네모난 걸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굳이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있는 경우에 백그라운드가 더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안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를 하는데요. 이제 화면이 너무 일정하게 잘 안 보인다거나 뭐 자막이 잘 이렇게 뒤에 화면과 이렇게 구분이 안 가 가지고 잘 안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 백그라운드를 쓰긴 쓰는데 굳이 저는 많이 안 써요. 근데 요즘 저희 이제 예배 같은 데에서 만약에 밑에 자막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똑같은 걸 카피를 해 가지고 그 속성들을 바꿔 놔요. 그리고 나서 얘를 뭐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는. 예. 이렇게 해 가지고 글씨도 좀 더 예쁘게 가고 이 뒤에 가사도 가사 내용과 뒤에 백그라운드의 영상을 좀 그래도 좀 근접하게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그 그림을 찾아서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그 위에 가사를 얹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자막을 작업을 하고 그리고 얘를 그다음에 카피를 해서 다시 그 옆줄로 옮겨 가지고 또 붙이고 그럼 이제 길이 조절이 되고 아까 두 번째 근우가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데 반복적인 작업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같은 속성을 가진 같은 크기의 속성을 가진 또 두 번째 자막 네, 이제 길이가 좀 안 맞으니까 이런 길이 조절을 음악을 들으면서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붙이면 여기까지 자막 작업을 다 하게 되는 거죠. 한 편의 그 찬송가, 영상과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지는 그런 자막 작업을 하게 돼서 계속 카피를 하면서 물론 자막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고 오타 난 거 뭐 맞춤법 가능하면 다 확인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한 곡의 영상이 작업이 되고 이 그림이 만약에 지금 이런 정지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에다가 백그라운드 그림을 다른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그림으로 쓴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그림을 요 지금 보면 여기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거는 이게 다 길이가 그거밖에 안 돼서 루핑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오디오. 여기서 또 설명드려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이 비디오 트랙을 갖고 왔더니 이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오디오가 덮여버렸죠. 그랬을 때 얘를 오디오와 비디오를 따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디오와 비디오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와 비디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상의 속성에 보면 제가 가져온 이 영상이 오디오와 비디오가 한꺼번에 있는 영상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오디오와 비디오가 뭐 같이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죠. 뭐 촬영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디오만 쓸래.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오디오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 오디오하고 비디오가 이렇게 덮여버려요. 그래서 덮인다는 의미는 얘가 할 때는 레이어의 문제가 아니라 한 트랙에 그냥 덮어버렸기 때문에 없는 오디오가 그냥 주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음악이 나오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그래서 얘와 오디오 나는 비디오만 쓸래. 그러니까 오디오는 필요 없어. 지울래. 근데 지우겠다고 딱 딜리트를 누르면 같이 지워져요. 왜? 얘는 붙어 있는 애기 때문에 얘를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분리시키느냐? 오른쪽 버튼으로
어, 해당 클립을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그룹에 remove from 단축키는 나중에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자주 쓰는 단축키인데요. U라는 단축키를 쓰시면 누르면 얘하고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원래 한 클립이었는데 이렇게 따로 놀아요. 보이시나요? 네, 이제 따로 이렇게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따로 놀아요. 얘가 같은 클립이 있을 때 이 위치가 빨간색이 없지만 얘가 틀어지면은 자 마이너스 8초 55만큼 틀어졌어 라고 알려주지만 따로는 놀아요. 근데 나는 오디오를 안 쓸 거기 때문에 필요 없어. 비디오만 쓸래. 딜리트 했어요. 그럼 이제 비디오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리무브가 된 거예요. 없어지고 이 비디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루핑을 시킬게요. 제가 그냥 대략. 네, 그러면 요 점마다 지금 비디오가 새로 시작돼요. 네, 다시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영상이나 뭐 사진을 쓰거나 뒤에다가 뭘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뿐이지 사실 별로 다른 건 없어요. 작업하는 방법이나. 자, 하나 더 팁 드리면 이 영상은 짧은 영상이었는데 얘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속도가 얘도 지금 느릿느릿하게 걸어가지만 그래도 좀 더 느릿느릿하게 걸어가고 싶다. 즉 슬로우 모션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뭐 이 슬로우 모션 하는 방법은 베가스에서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요. 제일 자주 쓰는 거 그냥 컨트롤 버튼 누르고 오른쪽에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물결 무늬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고 쭉 늘리면 슬로우 비디오가 돼요. 네. 그래서 얼마나 슬로우 비디오가 될지는 네, 여기까지가 다네요. 이게 제일 느린 슬로우 비디오예요. 한번 보죠. 초저속 슬로우 비디오가 되는 거죠. 영상이. 이걸로 컨트롤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속도를. 그래서 이 물결이 좀 이렇게 좀 잘게 되느냐 아니면 아주 여유 있게 길게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 몇 배속으로 돌리게 되느냐, 몇 배속으로 영상을 느리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반대도 이해를 하시면 될 뜻인데요. 자, 반대는 뭐냐? 느린 거의 반대는 뭘까요? 빠른 거죠. 얘를 원래 있던 길이에 비해서 이렇게 원래 있던 길이는 요건데 압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같이 컨트롤하고 눌러버리면. 그러면 빠른 그림이 되겠죠. 네, 이미 드러나 다시 할게요. 네, 다시 아까부터 한 그런 한번 지워지면은 내려와서 다른 그림이 되면은 같은 클립이지만 속성은 달라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아까 느린 거 했으니까 이번에 빠르게 돌리는 걸로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느리게는 컨트롤을 누르고 이 물결 무늬를 조정을 해서 그냥 늘리면 그냥 클립이 늘어나는 거고요. 컨트롤을 누르고 이거를 늘리면 이 물결 무늬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속도의 조절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오른쪽을 누르시고 이 프로퍼티에 들어가셔서 얘를 가지고 지금 플레이백 레이트가 나오죠. 이걸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1.855 1이 보통이죠. 1 정상 속도입니다. 예. 그러면 정상 속도의 클립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거 다시 오른쪽 프로퍼티에 가서 0.5 그러면 플레이백 레이트가 0.5가 되는 거예요. 느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슬로우 비디오를 만드는 동영상의 슬로우 속도 조절을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얘를 가지고 영상을 하던 뭘 하던 작업의 순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예. 그게 영상이든 아니든
뭐 사진이든 어떤 거이든 영상을 합성하는 형태이든 합성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합성을 해가지고 다양한 영상을 여기다 같이 얹어서 이 영상의 크기를 나는 줄여서 합성을 하겠다. 이 꽃 그림을 이 밑에 가운데다가 하나 이렇게 PIP로 주고 싶다. 네, 위치를 잡아서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영상이 합성이 되는 거죠. 네, 네, 영상에서만 빠르게 조절이 되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사진을 움직임을 빠르게 느리게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제가 사진을 갖고 왔지만 이 사진 자체에서 이미 이벤트 크롭에서 이 점을 조절을 하면 돼요. 사진은 빠르게 느리게 개념은 이 속의 점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속도 조절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줌인 줌아웃만 저는 쓰는 거니까 주로 줌인 줌아웃 속도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줌인 줌아웃의 속도를 자 그건 뭘로 조절하냐? 이벤트 팬클럽의 이 포지션에서 다 조절하는 거예요. 자, 길이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사진은 5초로 항상 디폴트 값으로 보통 한다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 5초 디폴트로 하고, 혹은 이 사진의 프로퍼티가 길이가 얼마일지는 여기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의 속성을, 이거는 그냥 사진의 위치를 일단 확대를 하고요. 자, 이 확대를 한 값이 지금 딱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서 지금 확대한 값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줌인 한다, 줌아웃 한다, 이 값을 지금 이 포인트를, 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포인트예요. 근데 5초 동안에 드륵드륵 느리게도 할 수 있고 빠르게도 할 수 있느냐. 네. 점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얘기를 이제 다시 이 핀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자, 이 사진이 똑같은 5초 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벤트 팬클럽에서 그냥 속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슬로우라는 개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 팬클럽의 값 안에서 이걸 얼만큼 공간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얼만큼을 움직이게 할 거냐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아까의 그림과 그러니까 뭘 하나 움직일 때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이벤트 포지션에서 펜앤크랍에서 얼마만큼을 어느 위치에다 둘 것이냐를 내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미 줌인 줌아웃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오늘은 이 정도면은 사실은 영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진도가 많이 나간 거예요. 이 마스크에 대한 개념, 요 자막을 특히 이용을 할 때 마스크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다양한 효과들을 내실 수가 있어요. 이 뒤에 백그라운드를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영상에서도 이제 영상 작업을 할 때도 이 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이 뒤에 합성을 할 때도 얼만큼 필요한 내가 영상을 얼만큼 잘라서 합성을 하느냐 이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네, 마스크를 해서 요만큼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 뒤에 영상을 마스크의 포지션을 만들어서 나는 요만큼의 영상을 쓰겠다. 영상에 요만큼만 쓰겠다. 이 뒤에는 내가 다른 가지고 있는 다른 영상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의 합성에, 네. 이게 지금 마스킹을 해놓고 마스크를 움직인 거예요. 포지션을 이동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이동한 값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마스킹을 여기다가 한 거니까, 마스킹을 입힌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상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과 모양과 속성들이 지정이 되면서
예. 달라진다는 거. 요 마스크의 창에 해당되는 요 포지션과 마스크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이게 지금 밑에 요 창이 키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에 어느 위치에 어느 포지션에 둘 것인지를 어 사실은 숫자만 보고는 처음에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F 값을 왜 포지션이 F 값이 있냐면 F 값으로 대충 이게 어디쯤에 어떤 포지션이 되어야 그래서 저는 프리뷰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얘를 연동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연동이 안 되면 프리뷰에서 안 보여요. 움직이는 값이 이렇게 돼도 그냥 프리뷰 창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얼만큼 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켜놓고 연동을 시켜놓고 하다 보니까 이 프리뷰 창과 얘를 움직일 때마다 어디에 무슨 위치쯤 와 있는지를 알려고 연동을 시켜 놓은 거죠. 네, 이거는 뭐 취향이니까 작업하시기 편하신 게가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게 편하구나, 어떤 게 이게 좀 더 꿀팁이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생겨요. 작업을 해보셔야 생기지 안 하시면은 잘 안 생깁니다. 네, 작업을 해보시다 보면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이제 뭘 하나 찾아야 팁이 되는 거지. 이걸 해보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지식이 없으면 팁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이상 오늘의 마스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에 대한 것들이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혹은 영상 작업을 하다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